안녕하세요. 법률로 세상을 해석하는 김희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였죠. 2025년 6월 5일 정치법조계를 뒤흔들었던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12월 3일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이 포함된 이번 특검. 왜 지금 처리가 됐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대 특검법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란특검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내란 외환행위, 그리고 군사반란,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에 대해서 수사 인력 최대 60명,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도 국민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의 특검이었고요. 두 번째, 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건진법사 등 인사, 선거 개입,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건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사 중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도 아울러 수사 가능하도록 그 내용에 있습니다. 세 번째, 최해병 특검인데요. 작년 7월에 숨진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입니다.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규명 등 총 7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에 대해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도 적극 지지를 했었습니다. 이 세 법안은요, 모두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었는데 과거 정부에서 거부권으로 막혔던 것들이죠. 하지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즉각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표결 결과와 국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본회의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지만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일부는 잔류를 해서 찬반을 표명했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민주당은 정의 실현과 진상 규명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법률가 입장에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공소 유지를 포함시켰는데요. 즉,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맞습니다. 또 재판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1심은 6개월, 2, 3심은 각 3개월 등 신속하게 재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목적이죠. 아울러 대국민에게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피해 사실 외 수사 과정도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상당히 공격적인 특검 형태입니다. 수사의 범위, 방법, 심리 절차까지 모두 공개성을 띈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과는 한 단계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김건희 특검은 단순히 도이치모터스의 의혹만이 아닙니다. 종교인 개입, 인사 영향력 행사, 선거 여론 조작 등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최해병 특검은 군 사망 사건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죠. 이번엔 예비역 단체의 지지와 여론 압박이 컸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단순한 수사 그 이상으로 정권의 정당성, 통치의 투명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법안은 대통령에게 이송이 됩니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해당 법률을 공포하거나 제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인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어서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 이 특검 법안이 공포가 되면요, 곧바로 특검 후보 추천 및 임명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각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한 명씩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3대 특검법 통과는 단순히 사건 수사의 시작이 아니라 정권이 교체된 이후 정치 권력의 방향 전환을 상징합니다. 정의냐 또는 정치 보복이냐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통해 판단이 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법률가의 시선에서 차분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